시험 2차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2년차 시험 봤다고 치고 끝나고 뭐 했는데요? 2년차 끝나고서는 뭐 영어 준비 다시 하고 끝나고 일단 발표하기 전까지 한 3개월이 있잖아요. 네. 일단 그 기간은 공부를 안 했습니다. 뭐 안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받았을 때 이제 10월에 다시 신림으로 다시 왔죠. 그때 다시 오고 그때부터 이제 또 다시 공부를 하긴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시고 나서 저는 그 얘기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어떻게 2년차 때 페인 분석을 하셨는지. 일단 제가 2년차 때 실무랑 이론을 그래도 50점을 넘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점수가 나올지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일단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점수 잘 받은 거랑 네, 나는 별개로. 분명히 잘 받았는데 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아씨 이런 과락 맞으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그 고민의 어떤 바탕에는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 때 몇 점 받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이제 보고 나서 요즘도 그런데 답안지를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시험 끝나고 합격자든 불합격자든 가서 자기가 실제 썼던 답안지를 보고 이제 거기서 뭐 녹화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지만 또 여러 번 가는 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아침에 갔다 점심에 갔다 저녁에 갔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어쨌든 뭐 몇 번은 가는 것도 상관없고 그리고 그 열람하는 시간 동안 그 사람 그냥 그 앞에 직원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관리하시는 분이. 근데 그분이 퇴근할 때까지 있어도 돼요. 아, 가서 몇 시간이고 있어도 되는 네네네. 거예요? 아, 그 이용 되나? 그 안경 녹화 안경 딱 그런 거 검사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좀 위험한.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네, 뭐 어쨌든 뭐 여러 번 가기 귀찮으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거를 확인을 해서 이제 그때 실제 시험장에서 썼던 답안지 복기 답안을 좀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이제 실제 점수 나온 게 있으니까 점수도 1번부터 4번까지 부분 점수로 나와 있으니까 네. 이제 각각 매치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풀었는데 이 점수가 나왔고 이 부분은 이렇게 못 풀었는데 그래도 과락 점수는 넘었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좀 제 답안지를 좀 많이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고 네. 그리고 또 주변의 지인들 합격한 사람이건 뭐 불합격한 사람이건 너 그거 어떻게 풀었어? 라는 거 다 확인해가지고 뭐 하기도 했었고 제가 시험 끝나자마자 막 카페에 그런 글도 올렸었어요. 각자 답안지를 열람을 해서 서로 공유를 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험에서 어떻게 점수를 먹는지를 좀 대충 분석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이제 글을 올렸었는데 잘 안 되긴 했어요.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저는 페인 분석을 거기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불안감을 없애는 거를 이제 좀 최우선으로 목표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네. 나는 좀 확신을 갖고 싶었나 봐요. 네.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 뭐 간단하게만 뭐 물론 제가 보기엔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뭐 이렇게 디테일한 것들은 실제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못하겠지만 네, 막 간략하게라도 좀 공유를 해주시면 어떤 것들이에요? 일단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그 계산 문제를 틀리면 일단 점수가 안 나간다는 거는 확인할 수 있었고 실무 문제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숫자를 맞춰야 된다? 네, 숫자는 맞춰야 된다. 왜냐하면 또 실제로 요즘 문제가 못 풀 수 있는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어쨌든 숫자를 좀 맞출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좀 서술하는 논점 같은 경우에도 좀 일반적인 수험생들이 쓸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이 답안을 썼을 때 그 점수가 나오는 거지 뭐 그렇지 않고 그냥 나만의 어떤 기발한 방법을 통해서 이걸 문제를 풀어낸다든지 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가 혹시 있을지라도 좀 가성비는 좀 떨어진다. 저는 뭐 그런 것들. 그거는 저도 공감하는 게 사실 이제 법규 같은 경우도 채점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예시 답안지를 이렇게 줘요. 아예 그냥 교수님한테 이렇게 줘요. 교수님이 이제 그거 보고서 그거를 기준으로 채점표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키워드별로 이제 채점이 들어가서 물론 이제 그거 하다가 너무 뭔가 내가 출제를 좀 잘못해서 사람들이 와장창 다르게 풀어버리면 이제 예시답안 하나 정도 더 만들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뭐라 그래야 돼. 출제된 그 답안대로 푸는 거, 그 정말 기발하게 풀면 점수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예시 답안이라는 게 사실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예시 답안이 있다는 거는 어쨌든 출제자가 생각한 정답이 있다는 거고 맞아요. 그 정답에 맞게 풀어야지 그냥 그렇게 풀지 않고 내가 다르게 풀었다고 해서 그리고 다르게 풀었지만 나는 논리적으로 충분하게 이거를 했어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 진짜 위험해요. 근데 그리고 제가 업계 와서 일하면서도 느끼지만 그런 사람들은 들어오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다 사고 치고 다녀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가격이라는 게 내가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한 게 가격이 아니에요. 시장에서 받아줘야지 그게 가격인데 여기서 논리적으로 맞다고 우기고 있으면은 맞아요. 미쳐버리는 게 평가 업계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거는 이제 수험적으로랑 관계 없지만 이런 식의 어떤 자기 논리가 너무 세고 이렇게 뭔가 그런 분들은 좀 걸러지는 것도 좋을 수 있겠다. 당연히 이런 거를 고려해서 문제 내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냥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답안들을 어쨌든 몇 개 정도를 제가 이제 좀 얻어가지고 이제 저희 이제 평가 기법 중에 이제 대상 비교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누구는 다 A 이렇게 썼는데 얘는 A, B, A 이렇게 썼으면 이제 얘 A랑 B 때문에 지금 점수 차이가 나는 거죠. 와, 대단하다. 이제 그런 걸로 좀 점수 분석도 좀 하고 대단하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좀 페인을 좀 찾았던 거죠. 그래서 음. 뭐 이론 법규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논리의 비중이 좀 컸기 때문에. 아. 근데 실무 같은 경우는 실무는 그런 이제 게- 대상이 되죠. 네, 그런 좀 객관적인 어떤 지표를 좀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이제 중시해서 뭐 그런 것들 중시해서 문제를 1년 또 공부를 했고 네. 그래서 뭐 성과도 좋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3년차 공부는 제가 느끼기에는 뭐 전체적인 설명을 해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뭐 스터디 또 꾸리셔서 쭉 이게 뭐 이번에는 뭐 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3년차 때 공부는 일단 전 스터디는 안 나갔고요. 사기도 안 했어요? 4기는 갔어요. 3기는? 3기까지도 안 갔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쯤에는 제 생각이 좀 확실해진 거죠. 2년차 때보다 그냥 그렇게 가서 등수 잘 나오고 하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좀 점수로 연결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죄송한데 근데 스터디를 다니는 이유는 사실 저도 등수는 뭐 어느 정도 고려를 하는데 네. 그냥 뭔가 테스트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테스트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스터디 진도에 따라서 회독을 늘리는, 그러니까 뭐 사실 1기, 2기, 3기만 해도 이렇게 진도별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요 주에는 요 진도 공부하고 요 주에는 이 진도 공부하고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저는 그런 연습 자체는 4기에서 하는 것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 왜 그러냐면 좀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기출문제를 여러 번 좀 뜯어놓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 기출문제가 출제되는 어떤 패턴도 메커니즘? 그렇고, 메커니즘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스터디 문제랑은 좀 다르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터디 문제가 좀 질적으로 떨어진다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왜냐면 아니죠. 그거 저는 명확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터디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매주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고 네. 기출 문제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또 굉장히 비상하신 우리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질적에선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점수 내고 이런 어떤 과정 자체도 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 때문에 스터디 가서 쓰는 것조차도 좀 연습 안 했던 것 같고 저는 대신에 이제 그런 훈련은 4기에 다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한 거죠.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이게 답이다라고는 생각하시는 건 저는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평가사님 방법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틀린 건 당연히 아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는 안 해요. 그거는 공감하시나요? 네, 맞아요. 네, 대부분은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보기엔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좋겠냐면은 나는 저 스터디 하는 거 무의미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드시는 분이라면
아, 진짜 저렇게 해도 되긴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또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뭔가 나는 뭐 기출이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뭐 기출에서 뭘 요구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나 혼자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이제 제가 이런 영상을 찍게 된 이유들 중에 하나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공부하시면서, 그러니까 저처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떤 사람들이 짜여놓은 그 커리큘럼이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가 그렇게 공부해서 그냥 잘 어떻게 해 나갔으니까 그냥 그런 걸 보면서 좀 참고하시면서 그냥 아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은 하되,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좀 점검하는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 누군가한테 좀 미리 공부를 해봤거나 뭐 아니면 저처럼 맞아요. 공부한 사람이 있거나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한 게 맞겠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사실 2년차 때 저도 평가사님이 약간 성향이 비슷한 것 같은데 법규를 저 나름대로는 그 합격 쓰기도 진짜 오지게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고 막 정말 고심하고 뭐 그때 저 실행동 있었으니까 막 사람들 물어보고 해서 공부 방법을 잡았는데도 그게 한번 맞아. 스터디를 안 다니면 약간 위험한 거는 이게 내가 어쨌든 내가 내린 도출한 결론이 조금 만약에 잘못된 결론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게 3, 4개월 일단 이걸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근데 반대로 학원을 좀 꾸준히 따라가면 일단은 요거 자체는 조금 위험성은 방지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학원에서 쭉 이렇게 통일되게 끌고 가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진짜 방향을 잘 잡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다. 네, 저도 혹시나 그 방향이 틀릴까봐 계속 지속적으로 그 강사분들한테 이제 연락을 했던 것도 있고요. 하면서 좀 이렇게 하려고 한다, 맞겠냐? 그래서 학원 강사하시는 분이 맞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도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무작정 저도 혼자 한 것만은 아니에요. 아, 네네. 그러면은 스터디들 가서 그 문제를 안 풀었잖아요. 네. 문제는 평소에 그냥 개별 스터디 원들이랑 풀었어요. 문제는 어떻게 풀었어요? 실무는 그렇게 하긴 했는데 네. 이론이랑 법규는 잘 안 했던 거. 문제 많이 안 풀었어요. 네. 특히 오. 3년차가 됐을 때는 공통적으로 그냥 서브를 한번 재점검 하는 작업을 한번 다시 했었고, 다시 네. 또 책 다 펴놓고 네네. 또 그냥 기존에 썼던 서브가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급하게 만든 거니까 이제 이것들 좀 더 보강하는 작업을 또 꽤 오래 했었고요. 오래 하면서 이론 같은 거는 그냥 소위 눈으로 그냥 푼 거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뭔가 손이 기억해야 된다라던가 네. 아니면 우리 이제 시험은 약간 기능 시험에 가깝기 때문에 많이 써봐야 된다라거나 아니면은 답안 작성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또 듣는데 그거를 그러면은 완전 좀 뒤로 밀어놨다는 얘기예요. 사기 때 바짝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런 그 쓰는 연습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년차 때 좀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네. 3년차 때 들어와서는 좀 꺼려지더라고요. 이게 그냥 알고 있는 걸 자꾸 쓰는 게. 그리고 저는 그 2차 시험, 이 주관식 논술 시험의 본질이 좀 면접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구술 면접 같은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지식을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그냥 다 답안지가 되는 거고 그냥 그렇게 되는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거죠. 잘 알고 있으면 어차피 잘 쓰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뭐 잘 알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잘 알면,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를 쓰기가 어려운 거지. 네. 이런 건가요? 대신에 이제 의 같은 거는 좀 해야죠.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손이 기억하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정말 그렇게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네. 따로 암기 이렇게 쓰면서 암기는 별도로 챙기되 약간 그 답안 작성하는 거 자체는 그렇게 많이 안 했다. 네. 그러시구나.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뭐 서론에서 어떤 내용을 설명할 거야. 그리고 뭐 본론에서 목차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그 정도의 어떤 틀 정도 하는 거는 뭐 100점짜리라고 해도 한 2-30분이면 되거든요. 그 정도로만 해서 그때 이제 만났던 같이 공부했던 스터디원이랑 둘이서만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건 없었어요. 법규 같은 경우 사실 이론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줄줄줄 쓰면 되는데 이제 법규 같은 경우는 내가 아는 쓸 양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답안지에 컴팩트하게 쓰기가 네. 조금 또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잘 안 될 수 있는데 혹시 그런 거는 뭔가 서브 자체가 워낙 컴팩트하고 간결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서 별 문제 없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쓰다 보면은 뭐 그냥 약간 구구절절해지면서 갑자기 내용이 그냥 막 5줄 확 먹어버린다든가 그래서 배점 관리가 안 되다든가 약간 이런 식의 서술이 많이 안 써보면 서술 자체가 간결하게 안 나오는 문제들 없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서브를 정리할 때 그렇게 길게 정리를 하지 않았고 제가 좀 법규에서 좀 전략을 가져갔던 거는 학설 판례 부분이 일단 우리가 답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줄이고 좀 그 사안 해결하는 쪽을 좀 더 두텁게 풍부하게 쓰자 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애초에 서브를 정리할 때부터도 학설 판례 이런 것들 이제 기존 서브에 되게 길게 적혀 있는 것도 네. 제가 정말 답안지에 쓸 분량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나갔기 때문에 양 자체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었습니다. 근데 제 총평은 어쨌든 이 공부 방법에 대한 제 총평은 이론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암기할 거는 암기하는 대로 암기하고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답안지에 쓰기 위해서는 사실 쓰는 작업은 그냥 노가다기 때문에 쓰기 직전까지 예를 이제 목차까지 짜는 것만 또 별도로 작업을 하고 그래서 요 두 개를 별도로 하신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저는 사실 그렇게 공부는 안 했어요. 저는 어마어마하게 써댔어요. 또 법규를 좀 많이 쓸 때는 일주일에 300점씩 그러니까 학원을 3군데 다닌 거예요. 토요일날 스터디 가서 쓰고 평일에 그냥 뭐 매법이라고 저희 때 있었거든요. 네네. 가서 쓰고 가서 또 쓰고 그러니까 쓰는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조금 안정적으로 하고 싶었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되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딱딱 분리해서 하는 게 되게 효율적이라는 거 저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결국 그게 최종적으로는 답안의 형태로 나오는 것까지 해보고 싶었던 그러니까 이게 시간 낭비라는 거를 시간을 좀 더 쓰는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느낌으로 저는 답안지 왜냐면은 뭐 이렇게 막상 또 써보면 조금씩 꼬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냥 그것까지도 체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사실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니까. 예. 저도 그래서 2년차 때까지는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정말 많이 쓰고 펜 여러 자루 써가면서 했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저도 사실 실무 3년차 때는 매일 아침 100점을 푸는 거에 대해서 이거 약간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을 그때 가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침에 풀지 말자. 아침에 멍하니까 오후에 풀자.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00점 안 풀고 그냥 기출문제 계속 보면서 어떻게 접근하지? 이거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풀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만약에 틀리거나 뭐 다른 생각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게 일단 2년차 때 쓰는 훈련을 많이 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실무를 100점을 푸는 거를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그냥 툭 치면은 구구단처럼 요거는 이렇게 풀 줄 알기 때문에 이 부분, 이 파트들을 어떻게 조립하는지만 계속 고민했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또 곡해해서 이거 저렇게 다 쓰면서 일일이 손으로 다 푸는 거는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제 문제는 좀 최소한으로 풀고 고민을 많이 해야겠다고 이게 팔짱 끼고 책상에서 공부를 하시는 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는 거는 여전히 좀 위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제가 3년차 때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진짜 2년차 때 그렇게 진흙탕처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약간 노가다처럼 손 막 근육 다 써가면서 충분히 그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뭐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은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맞아요. 이게 얘기하신 것처럼 얘 목차를 어떻게 짜야 될지라고 눈으로 푸는 거 하려면 맞아요. 이게 다 머릿속에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머릿속에 이게 딱 한 수가 딱 다 떠오르고 이렇게 막 있어야 그게 되는 거지. 그 밑바탕이 일단 돼 있었다라는 거를 인지를 못 하시면 이 또한 이상한 공부하는 또 이제 시행착오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자, 3년 차는 뭐 이 정도로 저는 마무리할 수 해도 될 것 같고
뭐 좀 이제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힘들었던 점 있으시면. 그냥 저는 그 제가 막 그 합격 수기 뭐 학원에 쓰는 합격 수기에도 썼던 얘기인데 저도 2년차 때 진짜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합격 수기 보면 다들 이제 열심히 했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게 사실 저도 막 허리 다쳐가면서 네, 뭐 엄청 힘들었고 그랬었거든요. 막 어느 하루 종일 그냥 정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던 때도 있었고 근데 그렇게 했어도 2년차 때 그렇게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열심히 하는 것만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그 방법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내가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확인해 나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들이 이런 좀 열려있는 정보들이니까 너무 이런 것들 귀를 닫고 그냥 막 자기 식대로 그냥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런 것들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정보들이고 그냥 이거 유튜브 뭐 한 30분 본다고 해가지고 내 공부 시간 30분 날라가는 이게 절대 아니고 네. 진짜 길게 보면 한 3개월 정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어쨌든 좀 잘 방법을 애초에 수립하실 때 좀 깊게 고민을 하시고 좀 하셔라. 그러면 집중도도 올라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3년차 때 잘한 점 요거는 조금 잘한 것 같다. 일단 그 제가 2년차 때 그 점수 그 기출문제를 분석한 게 전 그게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실무에 있어서. 왜냐면, 네. 그 실무도 그렇고 네. 뭐 이론 법규도 보면은 다 그냥 제가 분석을 했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는 3년차 때 내내 공부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3년차 이제 시험 끝나고 사실 합격 발표 기다리는 그 3개월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에도 저는 실무 같은 경우는 최소한 몇 점 이상 나올 거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점수가 나왔고 그래서 그런 좀 객관적으로 좀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를 했던 거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끊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Q&A 하고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네. 잠깐 쉬었다